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이제 본인이 산 땅이 뭐 보전관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댓글로 답변은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채널 보시는 형님들께서 기초적인 토지 이용 계획의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토지 이용 계획 완전 정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이제 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물어보셨던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이제 정의는요, 말 그대로 이제 가축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다가는.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는 뭐 가축을 키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규정으로 해놓은 건데요. 내용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뭐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 환경에 보호가 필요한 지역. 즉 이제 가축을 키우게 되면은 축사가 좀 큰 게 있거나 이러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서 주거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흔히 말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축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사가 있으면 거기서 오폐물이 나와서 이제 하수나 이제 이런 데가 좀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뭐 물이나 이런 게.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수질이 좀 영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그 두 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수도 보호하고 이제 생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이제 가축사육을 한 그 제한구역을 설정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축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닭도 있고 토끼, 말, 뭐 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축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우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 키우는 한우 농장이나 젖소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개사, 돈사 해가지고 뭐 돼지 키우는 우리라든가 아니면 닭 키우는 닭 농장, 오리 농장 이런 것도 모두 축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축사라고 해서 다 같은 축사가 아니고 이제 그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례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다 동네마다 틀립니다. 이건 제가 천안시거 조례를 잠깐 가져온 거고, 참고로 천안시는 이렇게 5등급까지 등급을 5가지로 나눠놨지만 제가 자주 가는 안성시 같은 경우는 4단계, 4등급까지 나눠놨더라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1등급은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가 악취 등급이 제일 셉니다. 냄새가 제일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닭이나 오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소 키우는 농장, 그 우사, 이런 뭐 한우 농장 같은 경우가 그래도 가장 냄새가 덜하다 그래서 5등급 혹은 4등급으로 대부분 설정이 돼 있고, 이 조례들은 이제 축사를 혹시 하시려는 분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뭐 1등급은 안 되고 뭐 5등급은 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꼭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이런 조례들 같은 경우는 꼭 지자체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안성 같은 경우 가보시면은 안성 전체는 대부분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몰랐는데 안성에 땅 보러 다니다 보니까 소 농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성이 나름 경기도인데.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제가 돈이 없어서 한우를 잘 안 먹거든요. 안성이 한우가 유명하더라고요. 안성이. 그러니까 한우가 유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 농장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에요. 안성은 거의 대부분이. 근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 이렇게 소 농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축사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없애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돼지우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돼지우리는 악취 등급이 1등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돼지우리를 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를 다른 뭐 소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악취가 좀 덜한 2등급이나 5등급 뭐 이런 걸로 바꾸겠다, 이런 건 되는데 내가 소농장을 하다가 돼지농장으로 바꾸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축사는 못 없애고요. 대신 증축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증축도 안 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신설로 되는 건 안 되고, 대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원래 하시던 사람이 사업자를 가지고 축사를 하다가 그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또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축사가 생겨나지 않게 억제를 하는 거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해서 현재 있는 축사를 한꺼번에 다 없애겠다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게다가 만약에 강제로 없애야 되는 경우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1년 안에 다 고지를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전비라든가 보상을 다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안성 거 잠깐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안성 삼중면 기솔리 110-1번지인데요. 보시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고, 밑에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축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지목이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축사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지만 축사가 있어요. 자, 여기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축사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근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에요. 하지만 옛날부터 있던 축사는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 강제로 없애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제가 다니면서 좀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그러면 축사는 안 되는데 그 외양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외양간하고 축사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축사는 안 되는데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해도 외양간은 가능합니다. 그럼 외양간은 축사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것도 지자체에서 조례로 따라서 다 틀리게 해놨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소가 5마리 미만은 외양간으로 봅니다. 대신 소가 5마리 이상이면 축사로 봐요. 그럼 외양간은 왜 봐주느냐? 외양간은 이제 그 소농민, 이제 좀 그 영세농민 혹은 농사에 쓰이는 소라고 해가지고 그냥 좀 봐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우리 집에 그냥 마당에 닭을 좀 몇 마리 키우는데, 그럼 닭은 몇 마리부터 불가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닭은 못 키우냐? 난 닭 이거 애완용으로 키우는 건데, 이럴 수 있겠죠. 지자체 전화를 다 해보시면 알려주는데, 보통 닭 같은 경우는 한 20마리까지는 그냥 봐줍니다. 근데 20마리 넘어가면 농장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아니면 금지하게끔 해놓는데, 재밌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이 5명인 경우에 한 사람당 20마리씩 등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100마리까지 키워버리고, 그러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도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적정 마리수를 다 지자체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다 알 수가 없고, 각 지자체마다 또 다 틀리기 때문에, 요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 관할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말씀해줘요. 예, 그리고 농림축산부인가 그쪽에서는 오케이 하는데, 그 지자체 환경부에서 또 안 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에 웬만하면은 축사는 거의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또 하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축사는 웬만하면 허가 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주변에 뭐 집도 없어야 되고, 사람들 인가 멀리 피해서 해야 되고, 상수도 보호도 뭐 주변에 뭐 천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 좀 까다로워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되시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는 이제 전체 제한하고 일부 제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체 제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가축사육 전체를 다 못하게 하는 거고, 그 지역에. 그 일부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성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뭐 요거는 지금 요 조례 같은 경우는 안성시 조례를 예로 든 건데, 뭐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소나 말, 양 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덜 나기 때문에 주거 밀집 지역, 집들이 모여 있는 데서 300m 이상만 떨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그 이내는 안 된다는 거. 그 돼지닭, 오리, 사슴, 개 같은 경우는 500m 이내죠. 그 500m 이내, 냄새가 좀 덜 나니까. 그리고 기업형 축사라는 거는 소가 이제, 이것도 기업형 축사라는 말 자체도 지자체마다 또 다른데, 소 같은 경우는 뭐 80도 이상, 뭐 1000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축사가 너무 크거나 이러면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최소 1k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지금 토지 투자하시려고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 대부분이겠지만, 뭐 나는 축사하려고 이거 땅 알아보러 다니다 보는 건데 이러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땅을 알아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안성시 조례에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동네별로 이제 상수도 정수시설이 뭐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한 지역을 늘려간다는 겁니다. 뭐 그 면적을. 그래서 점점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성 한우가 유명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성이 이제 도시화 되려면은 이런 가축사가 많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계속 제한을 두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축사 옆에 땅은 안 좋겠냐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책으로 배우신 분들이 뭐 토지 투자 3대 악재다 해가지고 묘나 철탑, 축사 이런 거 주변 땅은 무조건 안 좋다 이러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진 않고요. 그렇다고 축사 옆에 땅이 좋냐 그건 아닌데, 투자할 때는 축사 옆에 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동네가 만약에 평당 100만 원짜리인데 그 옆에 내가 살려는 땅 바로 앞에 축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 100만 원 받을까요? 못 받죠. 보통 막 70만 원, 80만 원, 적게는 막 6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옆에 축사를 보니까 축사가 뭐 좀 크지도 않고 소도 한 50마리밖에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요새 뭐 그 축사 농가들 잘 안 된다 그러죠. 점점 대형화 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몇 마리씩, 100마리 미만 이렇게 키워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축사만 없어지면 내 땅값이 6, 70에 샀다가 축사만 딱 없어지면 바로 제값 받는 거 100만 원 시세대로 받잖아요. 저는 이런 거 괜찮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엄청 큰 대형 축사 가보면 막 용지도 막 목장 용지로 다 이미 지목도 돼 있고 뭐뭐 농장, 뭐뭐 목장 이렇게 아예 기업형으로 하는 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땅은 웬만해서 안 없어지겠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지만 좀 축사 옆에 땅은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근데 내가 마침 살려는 땅이 옆에 축사가 조그만 게 있다.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땅이다. 이런 거는 사도 나중에 그 축사 없어지면은 당연히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니까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게다가 좀 규모도 작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없어지면 이제 내 땅값은 바로 없어진과 동시에 바로 시세대로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투자인데, 저는 이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전에 이제 안성에 그 건축 설계하시는 그 사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동네 축사가 많아가지고 그 땅을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본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초보들이 그러는 거라고. 자기 같아도 축사 옆에 땅을 산다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다 집 지을 거 아니면 당장. 왜냐면 그 나중에 축사만 없어지면 제가 받으니까 계속 축사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미 안성 같은 경우도 많이 도시화가 된 공도나 이쪽 가보시면 축사가 없어요.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안성시 쪽, 지금 보계면이나 삼중면 이쪽은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도 이제 세종고속도로 들어가고 나면은 많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하면 축사는 계속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큰 축사 말고 조그만 축사가 옆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사놨다가 축사 없어지면 제가 받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투자죠. 그렇다고 무조건 축사 옆에 있는 땅을 골라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축사 같은 경우는 시골의 축사 같은 경우 수가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허가가 안 나는 건데 그냥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허가는 뭐 한 100평만 받았는데 150평, 200평을 축사, 그러니까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개축해가지고 쓰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에서 뭐 이렇게 조사나 감사 같은 거 나와가지고 다 폐업해라 이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처럼, 서울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방은 사실은 강제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농민들이 상당히 그 거세게 저항을 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1인 시위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과격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축사들 되게 많고, 제가 실제로 그 공무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하라고 명령 못 내린다고 난리 난다고, 그 농민들 가만 안 있다고 막 삽질도 쫓아온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더 이상 축사가 생길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당연히 증축도 안 됩니다. 증축 다 불법이에요. 이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축사 옆에 있는 땅 같은 경우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도 잘 봐서, 이 축사가 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땅이다, 또 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이랑 그 축사 규모, 그리고 뭐 그 동네 개발 가치라든가 향후 미래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뭐 묘 있고 철탑 있고 축사 있다고 해서 나쁜 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단 오늘 제가 그 토지 이용 계획 완전 정복 시간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으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토지 투자 기본이죠. 이 토지 이용 계획 보시는 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